한국에게 갑질을 일삼아왔던 프랑스 회사가 한국을 버리고 중국과 손잡으려다 큰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한국 기업에게 돈을 뜯어내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중국에게 빌붙으려다가 오히려 망해버리게 생겼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게 갑질을 일삼던 프랑스 회사 GTT가 대한민국 법원 심판을 제대로 받게 됐습니다. 3년에 걸친 소송 끝에 최종 패소 판결을 받은 것인데요. LNG 운반선의 화물찬 기술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가진 GTT는 한국 조선업계에 있어 암덩어리나 다름없었습니다. 중국과 일본 등 치열한 조선업계 전쟁에서 1위 자리를 간신히 지키고 있던 한국을 괴롭혔던 기업이었죠. GTT는 전세계 LNG 화물찬 기술 라이선스를 가진 기업으로 이 기업에서 제공하는 기술 라이선스는 전세계 LNG 선박의 기술 표준이 되었을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랑합니다. LNG를 운반함에 있어 한번 운반할 때 최대한 많은 양을 손실 없이 운반하려면 화물창이 얼마나 견고하게 제작되어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이 화물창 보관 기술에 있어 GTT가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매출액 기준 시장 점유율 95%를 자랑하며 시중에서 거래되는 LNG 선박 화물창의 전부를 GTT가 관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죠. 이런 압도적인 위치를 이용해 GTT는 한국 조선사들에게 부당한 끼워 팔기를 시도했었습니다. GTT는 계약 시 LNG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와 더불어 엔지니어링 서비스도 같이 받을 것을 강요했는데요. 국내 조선사들은 2015년부터 GTT에게 부당하다고 항의하면서 화물창 기술 외에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고 여러 번 GTT에게 호소했었습니다. 그러나 GTT는 만약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추가하지 않으면 화물창 라이선스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윽박지르며 국내 대형 건조사들에게 갑질을 시전했죠. GTT의 화물창 기술 라이선스를 받지 못할 경우 LNG 운반에 있어 엄청난 손해를 입으면서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과 수주 경쟁에서 밀릴 수 있기에 한국 기업들은 엄청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계약을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참지 못한 조선사들이 일제히 항의에 나섰고 2020년 공정위는 GTT에게 과징금 125억 2,800만 원을 부과했는데요. GTT는 이에 불응하면서 한국조선소와 GTT 사이의 힘겨루기가 한국 법정에서 진행되었죠. 오랜 법정 다툼 끝에 결국 승리는 한국에게 돌아왔습니다.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한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GTT는 더 이상 띄워 팔기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과도한 라이선스 비용 책정에도 제동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LNG 건조사들은 GTT의 성가의 5% 수준인 100억 원 안팎의 기술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건조된 17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LNG 운반선은 173척으로 GTT는 기술 사용료로 작년 한 해에만 1조 원 이상을 벌어간 것입니다. 독점적인 지위로 한국 기업에게 돈을 뜯어가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자 GTT는 한국 대신 다른 국가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들 눈에 들어온 국가는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조선업계에서 한국에게 밀려 만년 2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국은 한국이 차지하고 있는 시장 점유율을 뺏기 위해 기술 개발은 물론이고 한국 기술 훔치기에도 나서는 등 막대한 시간과 돈을 들여 조선업계에서 영향력을 넓히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번번이 기술력에서 한국에게 밀리며 수모를 봐야 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낮은 기술력과 납기일 미준수의 서구 업체들은 중국과 손잡지 않겠다고 말하며 한국에게 다시 손을 내미는 등 중국에게는 역전의 기회가 없어 보였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시기 이후 기묘한 움직임이 포착되기 시작했습니다.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이 대부분의 수주를 싹쓸이했지만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대기줄이 길어지는 바람에 몇몇 선박사들이 중국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 덕에 중국은 LNG 선박 건조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을 바짝 추격해 오고 있는데요. 심지어 한국 스타일을 모방하기까지 하면서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장현 인하대 교수는 최근 중국 선박의 도면을 보면 한국과 똑같은 스타일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의 약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는데요. 게다가 중국이 차이나머니를 앞세워 LNG 시장에서 야금야금 한국 지분을 깎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중국 국영에너지업체 시노펙은 최근 카타르 에너지 공사 사장과 지분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중국이 카타르 액화천연가스 가스전 지분을 확보하면서 LNG 운반선의 주요 고객이었던 카타르를 중국에게 뺏길 수 있다는 위험 신호가 나타난 것입니다. 올해 예정되어 있는 카타르발 LNG 운반선 2차 수주에는 무려 50척이 걸려 있어 중국과 한국 기업에게 매우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시노펙이 가스전 지분을 취득하면서 한국이 LNG 수주전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GTT가 주목한 것은 바로 이러한 상황이었죠. GTT는 한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갈아타면서 예전과 같은 라이선스 장사에서 이득을 보려고 한 것입니다. 실제로 작년 GTT는 장난, 다렌,
CMHI 장수조선소에 화물창 라이선스 발급을 허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까다롭게 라이선스 심사를 하는 GTT가 한국이 아닌 중국 조선소에 잇따라 라이선스를 허가하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분석이 나올 정도로 중국 친화적인 태도로 돌변한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GTT가 압도적인 지위를 이용해 중국을 앞세워 한국 조선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있는 상황, 불안감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최근 한국 조선의 희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국형 화물창 KC1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항해를 통해 확인되었다는 소식인데요.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이 들어간 KC1은 GTT 화물창에 맞설 국내 조선업계의 희망이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와 국내 주요 조선 3사가 합작한 프로젝트로 이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GTT에 비싼 로열티를 지불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KC1의 개발 과정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KC1 화물창의 냉기가 선체로 전달되어 탱크 외벽에 결빙이 발생하는 콜드스팟 현상이 시범 운행 중 발견되면서 개발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죠. 금속은 일정 온도 이하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깨짐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LNG 운반선에 있어 매우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자칫하면 큰 돈을 주고 개발한 기술이 사장될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화물창 보냉 기능의 결함이 원인이라는 것을 밝혀내고 이를 보완하는 작업을 통해 출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가스공사는 KC1이 탑재된 SK 세레니티호, SK 스피카호를 끌고 오호츠크에 운항에 나섰습니다. 보수 작업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시험 운항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 6도 이상에서 운항할 수 있다는 최종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북극해를 가로지르는 북극 항로를 이용한 LNG 운반이 주목받으면서 많은 유럽 국가들이 추운 겨울에도 잘 버틸 수 있는 LNG선을 찾는 가운데 KC1이 이상 없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게다가 KC2 개발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까지 들려오자 GTT사는 당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중국을 앞세워 한국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려는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것인데요. 오히려 그동안 지켜내온 90%가 넘는 시장 점유율에 금이 가거나 자칫하면 기존 독점적 위치도 한국에게 빼앗길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힘을 실으려던 GTT의 계획도 그 중국 때문에 큰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GTT에서 라이선스 기술을 건네도 중국이 이를 제대로 제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LNG 선박의 건조 난이도가 높은 이유는 LNG 화물창의 방벽이 평평한 구조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액체 상태로 저장된 LNG는 선박이 항해하면서 화물창에 압력을 가하고 화물창 벽에 손상을 입히는 슬로싱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곡선 형태의 스테인리스 강을 사용해 출렁이는 LNG의 압력을 이겨내는 구조로 제작해야 하죠. 그런데 이 제조는 현재의 기계 용접 기술로는 구현이 안 되고 고도의 기술을 가진 기술자가 손수 용접해야만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한국은 오랜 시간 노하우를 쌓아 올려 선박 제조 기술이 탄탄한 반면 중국은 라이선스 기술을 활용할 자신들만의 노하우가 없어 번번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물건을 생산하게 된 것이죠. 한국이 쉽게 해냈기에 중국도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GTT의 잘못된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자체 화물창 기술 확보는 물론이고 기존 선박 건조 기술을 더욱 갈고 닦아 세계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한국 LNG선 발주에 속도를 붙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운 전문지 트레이드윈즈에 따르면 쉐브론은 4척의 LNG선을 발주하기 위해 글로벌 조선소에 발주를 넣었고 추가로 2척을 더해 6척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에너지 기업인 쉐브론은 과거 2014년 삼성중공업으로부터 16만 입방미터급 LNG선 6척을 인도받은 바 있는데요. 한번 맡긴 기업이 특별히 문제가 있지 않는 한 같은 기업인 삼성중공업의 LNG선을 발주할 가능성이 높죠. 오래된 거래를 중시하는 쉐브론 입장에서는 한국 조선소를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중국 시노펙이 투자한 카타르 에너지에서도 중국 대신 한국 LNG선을 찾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카타르에서 도입하려는 LNG선의 스펙은 20만 세제곱미터가 넘는 Q클래스급 LNG선인데요. 이 Q클래스급 LNG선을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한국조선해양,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 세 곳의 국내 기업만이 가능합니다. 아무리 중국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다고 해도 기술력이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 발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오랜 내공을 갖춘 한국을 가볍게 본 GTT는 결국 아무런 소득을 거두지 못하고 브랜드 가치만 훼손된 셈인데요. 중국과 프랑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조선 시장에서 대한민국의 존재감은 굳건하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지금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조선업 1위 자리를 계속 유지하기를 바라며 세계 시장에서 빛나길 기원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